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돈 되는 세무지식, 증여세 줄이는 꿀팁은? 요새 청년층 이 취업부터요 결혼까지 자립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또 자녀 결혼 때 부모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액수를 높여주는 세법 개정안이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 증여세 제대로 내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증여세, 세금 좀 어려우니까 증여세가 뭐고 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증여세라는 건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이 재산을 받은 자가 부담을 하는 세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증여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증여세는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억에서 5억 이하일 때는 20%,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구간이 커지기 때문에 30억 초과일 때는 증여세만 해도 50%. 절반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다만 가족 간의 증여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매겨지는 거고요. 가족도 조금 나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그리고 부모나 조부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자녀나 손주 역시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일 때는 한도가 조금 적습니다.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위랑 며느리를 포함하는 건 우리가 기타 친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타 친족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가 10년마다 따로따로 책정이 되는 거고요. 10년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증여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20%의 가산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속여서 신고를 하지 않는 거. 요거를 우리는 40%까지 또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만약에 실수로 좀 늦어졌다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납부 지연 가산세도 내야 되니까 요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부부 간에 생활비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자식들이 이렇게 용돈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잘못하면 증여로 잡힐 수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 법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부 다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이재 구호 금품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피부양자의 생활비라든지 치료비, 그리고 교육비 등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증여세로 매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의 생활비 등등 역시 증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 생활비라 함은 매달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주는 거를 우리가 생활비라고 하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1년치입니다, 10년치입니다라고 하면서 거액을 준 걸 수십억씩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생활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생활비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 역시 증여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통장 예금 자체를 증여를 해준 것으로 보지 생활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활비로 받은 돈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돈으로 모조리 주식을 샀다거나 혹은 부동산 매매에 사용을 했다면 이것 역시 증여입니다라고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생활비 말고 용돈도 비슷하게 해석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용돈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됐다라든지 기념일이 됐을 때 부모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자식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도 있는 건데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주고받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10년
3년마다 매겨지는 공제 한도, 그 금액을 훌쩍 넘거나 혹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구간이 된다면 이거는 증여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 네. 자체가 굉장히 큰 거니까요. 예. 그래서 금액 단위를 보고 사용처를 보고 증여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이름이 생활비여도 돈의 이름이 용돈이어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세무당국이 다 확인을 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만약에 부모님한테 전세금을 좀 빌린 경우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경우도 사실 실생활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라 언젠가 갚을 걸로 빌린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정말 뭐 일부를 대주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빌리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예, 예.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께 빌린 것이고 저희 자식들이 나중에 갚을 겁니다라는 거를 증빙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게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계약을 바탕으로 저희가 달마다 부모님께 갚았습니다라는 내역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아. 이 통장에 당연히 내역이 찍혀야 되는 거죠. 예, 보통은 세법에서는 이 법정 적정 이자율을 연 4.6% 정도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숫자도 고려해 가면서 통장에 이력을 남겨서 나중에 증빙을 하지 않으면 이 역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야, 무슨 차용증이야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절세를 위해서 또는 이제 증빙을 위해서 갖춰둬야 할 그 필수 요건이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뭐 부모, 아까 자녀별로 뭐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활용해서 그러면 좀 증여세를 좀 절약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이 증여세의 공제 구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증여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절세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 구간으로 봤을 때 2천만 원까지 증여했을 때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우리가 증여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가 증여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나이 구간으로 봤을 때 30살이 됐을 때는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가면서 증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년씩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 10년씩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정말로 딱 맞아요. 그 나이가 맞아 시작할 떨어져야 때 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최대 1억 4천만 원 각각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한꺼번에 1억 4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세의 구간 그 과세 표준을 적용을 네네.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데 자진해서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3%까지 또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873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눠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라는 거 꼭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기타 친족이라고 며느리 혹은 사위 사위. 역시 공제 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잘 활용을 한다면 증여세를 또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위이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결혼을 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라고 예. 했을 때 한꺼번에 3억 원을 준다라고 한다면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익인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적용을 받으면 3,88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누어서 네. 자녀, 즉 아들에게는 1억 9천만 원, 며느리에게는 1억 1천만 원을 증여를 하게 된다면 각각의 공제 한도인 5천만 원과 1천만 원은 공제를 받고요. 네. 나머지 1억 4천만 원과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를 굉장히 크게 아낄 수가 있는 건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한 명에게 줬을 때는 3,880만 원, 나누어서 줬을 때는 2,716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무려 1,164만 원이나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사위나 며느리에 대한 약간 신뢰가 물론이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하는 생각도. 10주년 기념 정도로 주시면 이렇게 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금 말고 그러면요. 뭐 주택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증여세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세법은 증여일 6개월 전부터 증여 신고일까지를 우리가 평가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예. 이 내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집의 매매가를 따지는 유사 사례를 본다거나 뭐 혹은 우리가 평가 자체를 해서 감정 평가를 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 부동산이 평가받았는지를 바탕으로 네.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 이웃집 최근 거래 가격이라고 써놓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증여세를 매기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예 그 집을 판 적은 없으니까 네.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 없잖아요. 옆집이네 이런 그렇죠. 거죠. 같은 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감정평가액이라는 거는 감정평가 하면은 사실 수수료가 들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점이 있는 것이 유사 사례와 함께 비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가를 책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감정평가액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 평가받는 수수료보다 이득이 크다면 평가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담보대출 등의 채무를 안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예. 많잖아요. 이 채무까지 함께 물려받게 된다면 또 증여세를 아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을 거래를 하는데 1억짜리 이제 채무를 함께 안고 간다면 예. 1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만약에 1억이 있는 집이면 그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 낸다? 그렇죠. 아하,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 내놓으면서 결혼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를 더 해주겠다 이런 걸 추진했고 이게 뭐 이제 국회로 이제 넘어갈지 말지 뭐 이런 걸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마지막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에 각각 2년입니다. 그러니까 총 4년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부모나 조부모, 직계 존속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좀 아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1억 원을 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 중인 건데요. 이 성인 자녀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봤을 때 원래 공제 한도였던 5천 외에 예. 1억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최대 3억까지 증여 공제 한도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네. 특히나 재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시점으로 2년 내에 제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네. 그러면 1억까지 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정안이 그냥 나온 상태다. 네. 아직 최종 통과된 건 아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지금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1번 엄마와 딸, 2번 할머니와 손자, 3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혼이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증여세 이야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